131번입니다. 집단사회사업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다. 적당치 않은 것은 집단사회사업의 구성요소. 그러면 집단 구성원, 집단 프로그램, 전문가, 목적, 장소. 이렇게 장소는 기관이지요. 그 중에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욕구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집단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복잡하고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비 단계와 평가 과정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거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집단 경험을 제공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2번에 보시면 다음 중 집단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다음 중 집단의 특성과 거리가 먼 거. 이게 나와 있군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집단. 또 감정적 유대의 발견.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인지, 공통인지의 발달. 타 집단에 대한 배타성. 이것과는 또 관련이 없죠. 배타성보다는 상위성. 이 집단과 A 집단과 B 집단의 서로 다른 점도 있다는 거죠. 상위성이 아니지 베타성의 개념은 또 이건 베타성보다는 상위성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133번에 보시면 다음 중 집단과 개인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사회사업 모델은? 자, 집단과 개인 간의 상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집단 사회사업의 모형은 목표가 처음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활동을 운영하는 중에, 집단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호작용 모델이고, 상호작용 모델에서 집단 사회사업가는 특히 중개인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도 문제로 다뤄봤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4번에 보시면 집단 사회사업의 모델 중 치료적 모델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서 관계가 없는 것은? 집단 사회사업의 모델 중 치료적 모델에 대한 아래의 설명에서 관계가 없는 것. 청소년 단체 인부간 운동에서 유래 발전했다는 것은 전통적 모델인 사회적 목표 모델이 되겠습니다. 도움을 요하는 문제를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클라이언트, 집단 구성원들이죠.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적극적 개인 모델, 과정적 모델이라고도 한다. 조직과 준비 단계에서 성원과 워커의 의도적 개입이 중지된다. 치료 모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4번은 제가 이론 강의 때 설명하지 않았지만 워낙 1번이 적나라하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5번 단답형 나와 있지요. 사회 측정학의 창시자는? 사회성 측정법, 1934년에 사회성 측정법을 제시했던 모레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집단 내 집단 사회사업의 기초로 삼는 것이 바로 또 나오는 사회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가 되겠는데, 이 소시오메트리의 결과를 행렬표로 만들었으면 소시오메트릭스, 그걸 그림으로 그렸으면 소시오그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라고 그래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 사회성 측정법은 반드시 전수조사여야 하고, 소시오메트리는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136번에 보시면 한 문제 다뤄놨습니다. 성장 집단의 목적으로 적당한 것은? 집단의 종류에는 목적에 따라서 목적 없이 만들어진 집단은 자연 집단,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집단은 형성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형성 집단,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집단의 과업완수의 목적을 두는 것은 과업 집단이라고 하고, 집단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치료 집단이라고 합니다. 집단 구성원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치료 집단에는 여러분 노트 정리한 것처럼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유화 집단 5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성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성장 집단이 되겠습니다. 집단 성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 집단,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화 집단, 대인관계 능력 증진도 역시 사유화 집단이 되겠습니다. 또 3번 행동의 변화는 여러 가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유적으로 떨어져서 사유의 공통 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면 사유화 집단,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병리적 문제를 가지고 병리적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습자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행동 변화를 갖다면 치유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137번에 조심할 것이 있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단 종결 시 사회사업가의 활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집단 종결 시 조기 종결한 회원에게는 추후 접촉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다. 그렇죠? 폴로업 추수 지도가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종결 시기를 미리 통보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집단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종결 시기를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집단과 개인의 목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종결하기 전 성원들은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양가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를 잘 다뤄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38번에 보시면 집단 종결 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이걸 괜히 했군요. 다 이게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부정이라는 뜻 좋습니다. 다음에 139번에 보시면 집단 역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집단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하는 역동성. 집단에서 상호작용의 기초는 역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모든 집단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목표는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이 비공식이면 집단 성원들의 문제가 쉬워진다? 아니죠. 서로 의사소통상 왜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공식화되어야 소위 집단 성원의 문제 해결이 규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번부터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문제가 다뤄져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능 중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했던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 지역사회는 많은 기능이 있고 그를 담당하는 주된 제도들이 있겠지만은 그중에 5가지를 들었죠. 사회통제 기능, 경제 기능, 사회통합 기능,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화 기능, 또 상부, 상조 기능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특정 제도 구성원이나 전 사회체제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충성하여야 하며 사회체제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속력과 사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서로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충성을 가져야 되고 결속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기능인데 서구 사회에서 볼 때는 이 사회통합의 기능을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 제도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에 이 사회통합의 기능을 민족주의,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서 찾았고 또 체제 이념상 갈등인 남북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종교제도에서 한다고 했죠. 상부상조는 복지제도가, 사회통제 기능은 정치제도가, 사회화 기능은 가족제도가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14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있는데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나 지역 주민들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지역사회 조직사업 또는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그의 환경과의 조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개별적이고 의식적 조정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이요 개별사회사업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개인관계의 조정 및 개인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바우어가 제시했던 개별사회사업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집단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것은 집단 사회사업 중에 사회적 목표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하고 자원의 조정을 도모한다. 이게 바로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복지 실천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목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아인식과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킨다.
자아인식과 사회적 소속감을 인식하는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자아인식이 나오니까 개별 사회사업과도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사회 내 여러 집단 간의 협동관계를 수립한다.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동원한다. 다 좋습니다. 뭐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143번 넘어가시죠.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방안이 아닌 것은, 여기 가만히 보면은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방안에 그 모델을 물어봤군요. 로스만의 분류를 물어봤네요. 이 로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교육 모형, 사회행동 모형 이렇게 세 개의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다음에 144번, 145번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원칙, 좀 철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지역사회, 오늘날의 현재적 문제로서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지역사회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자주성 존중의 원칙이 언제나 하나로 첫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무수히 많은 이해관계 집단들이 혼재, 공존하고 있는데 이들 간에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그래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조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원칙, 조정의 원칙, 합의의 원칙, 그리고 지나치게 목표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과정을 당연시해야 되는 과정의 원칙, 그래서 과정지향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사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능력 부여자로서의 원칙, 인에블러, 조력자, 조성자, 능력 부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능력 부여자로서의 원칙, 이렇게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주성 존중, 조정의 원칙, 합의의 원칙, 그리고 과정지향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2가지 보시고 다음에 147번, 조금 전에 143번에서 봤던 문제를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을 지역사회 개발, 사회교육, 사회행동 모형으로 나눴던 사람은 로스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48번에 보시면 행동가, 대변자로서 사회사업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 모델은, 거기 보시면 행동가의 역할은 것은 사회행동 모형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이론 강의할 적에 지역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많은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그 중에 특히 우선시해야 할 것은 안전조치.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지역사회 복지사는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다. 로스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사회 복지를 사회교육 모델, 지역사회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교육 모델로 간다면, 거기에서는 분계조행, 분석가의 역할, 분석 또는 교육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 이 4가지 역할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해서 샌더스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행동 모델로, 즉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한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조중대행,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행동가의 역할, 여긴 도중대행, 대변인이나 행동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로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갈 때 강조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번, 150번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쭉 나와 있네요. 자, 149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모델에다 민주 절차나 자발적 협동이나 지도자의 개발 교육이 강조된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A 모델이라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일체적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지역 주민들의 자생 지도자 양성, 또 지역 주민들의 자립 자조 정신의 함양, 지역 주민들의 민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향상시켜준다면 나머지는 풀이했으니까 지역복지 실천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과반수가 중요시된다?
과업안수의 목적을 두는 것은 집단사회사업에서는 치료 모델이었지만 여기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에서는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습니다. 과업 중심적이며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성장의 목표를 둔다. 과업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를 하고 사회계획 모델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과업 중심 목표를 강조합니다. 뒤에는 맞지만 앞에가 과업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150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제지향적인 소집단을 조정하여 변화의 매체로 삼는다. 과정지향적인 소집단을 조정하여 변화의 매체로 삼는다. 실천가의 역할은 촉매자 조정가로 문제해결 기술과 인쇄가 잘못됐군요. 문제해결 기술과 윤리적 가치의 지도자이다.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고용인, 고객, 성원이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노스만에 분류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지역주민 전체가 클라이언트입니다. 그에 비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지역사회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그로 인한 수혜자나 그로 인한 소비자가 고객이나 성원이 바로 클라이언트, 사회계획 모델이지요.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으로 피해를 봐왔다고 하는 피해자, 희생자들을 클라이언트로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1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사회계획 모델. 여기는 사회계획 모델. 합의, 갈등을 독특한 전략이나 기술로 본다. 전략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합의나 설득을 전략으로 쓰고 사회행동 모델은 갈등이나 경쟁을 전략으로 쓰고 당면 문제 해결,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데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은 합의든 설득이든 갈등이든 경쟁이든 어느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전략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을 끄는 과업안수에 초점을 두거든요. 사회행동 모델, 지역사회 문제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인구집단, 사회적 불공평, 박탈, 불평등. 왜냐하면 사회행동 모델은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계획 모델,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두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사실 수집과 가장 합리적인 행동 과정을 결정짓는 변화 전략을 한다.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사실 수집과 좋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은 권력구조에 대해 강제되어지거나 전복되어야 할 압제자료. 이것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행동 모델에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개념.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지역주민 전체가. 사회계획 모델은 그 문제 해결로 인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 소비자, 고객이.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그동안의 기존의 제도나 정책으로 탄압이나 불평등, 불이익을 받았던 희생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153번에 보시면 사회운동의 지역사회 활동의 목표는 사회운동, 사회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운동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결국에 불평등 구조의 타파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과 능력의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 실제적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획 모형, 주민들의 태도와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권력관계의 재편, 이것은 사회행동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번에 보시면 사회계획 모델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역할에 관한 개념은 사회계획 모델의 클라이언트는 소비자, 수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정리를 했죠. 다음에 15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이 가장 중시하는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목적과 수단의 교류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정립하고 합의를 도출하게 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불평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이고, 지역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사회계획 모델이고, 지역 주민의 안오미 상태, 수단과 목적과 수단의 교리 또는 가치관의 혼란 등의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답은 1번과 같으니까 이건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번 다음의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은, 사회운동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사회행동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 해결의 활동 단위는 지역사회 전체로 본다. 문제 해결의 활동 단위를 지역사회 전체로 보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 이건 지역사회 개발 모형입니다. 여기에는 불평등을 야기했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대상으로 볼 겁니다. 사회사업가는 변화의 매개자, 문제 해결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변화의 매개자, 이건 다 양면성이 좋습니다. 투쟁과 경쟁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합의나 설득을,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투쟁이나 경쟁을 또는 의도적인 갈등 유발을, 그에 비해서 당면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사회계획 모델은 그거는 것도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개인과 집단 간의 의견 교환과 토의를 강조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7번에 보시면 사회계획이 중시하는 지역사회 구조적 문제는, 아까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립시켜주거나 목적과 수단 간의 교율을 좁혀주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아노미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계획 모델은 다양한 문제죠. 아노미 현상, 소유 현상, 주택 문제, 답은 주택 문제가 되겠군요. 아노미 현상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소유 또는 불평등, 배제, 박탈, 빈곤 이런 등등은 사회행동 모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8번에 보시면 사회행동에 대한 설명 중 적당치 않은 것은, 농촌 지역이나 도시의 영세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모델로 닮았다. 여기는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끌어가는데, 거기에서 농촌 지역, 도시에 대해서 좀 배제되어 있고 소유되어 있는, 도시 중에서도 소유되는 영세 지역 개발에 초점을 둔 것은 사회행동에 참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행동.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집단의 요구이기보다는 대중적 요구에 호응하는 것이다. 집단이나 단체 행동을 필요로 한다. 여론 환기나 입법 조치 및 사회운동의 과정이 된다. 자, 여기에 보시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라기보다는 사회행동에 대한 설명에서는 당연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중적 요구. 그동안 기존의 제도나 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되었고 배제되어 왔고 차별을 받았던 이런 희생자 또는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 그들 요구에 호응해서 사회행동이 이끌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1, 2, 3, 4가 다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적당치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성. 다 여기도 보면 영세, 농촌 굳이 말장난해서 도시에 비해서 또는 도시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소유된 계층으로 설명하는 말장난은 가능하겠지만, 지역 전체 개발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는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자조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9번에 서비스 문제 나와 있군요. 거기 보면 워커의 전문적 역할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복지 모델은 당연히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160번 보시고 161번 체계 모델이 나와 있네요. 체계입니다. 다음 중 워커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활동하는 이웃,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에서 활동하는 이웃을 뭐라고 하는가? 행동체계라고 그러죠. 핀커스와 미나안이 제시한 4체계 모델, 거기에다가 2개를 더 붙인 콤튼과 갤러웨이 모델. 변화를 주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기관, 단체를 우리는 변화 매개 체계라 하고, 거기에 구성원을 변화 매개인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합쳐서 변화 매개 체계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든 간에 뭔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시스템을 우리는 클라이언트 체계라 하고, 분석 후 결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이 된 그런 체계를 표적 체계라 하고, 그리고 이런 변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이웃 주민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동료 또는 가족 친인척, 이런 사람들은 행동 체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워커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이웃이나 가족을 행동 체계라고 합니다. 행동 체계라 한다. 162번에 보면 핀커스와 미난이 주장한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기 위해 행동하는 체계가 아닌 것은, 핀커스와 미난은 4체계 모델이 되겠지요. 그래서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그리고 행동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콤튼과 갤러웨이는 전문가 체계와 문제인식 체계, 즉 의뢰응답 체계를 2개 더 넣어서 6체계 모델을 제시를 합니다.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3번에 보시면 다음 사회사업 활동 후 기본 체계 중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되는 공공기관, 자원, 시설, 지역기관 등은 어디에 속하는가? 당연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변화를 주관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을 우리는 변화 매개체계라 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를 변화 매개인이라고 합니다. 164번에 보시면 사회사업가가 그의 과업을 완수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하는, 그의 과업을 완수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하는 사람을, 이 문장이 이쁘지만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참시키는 사람을 행동체계라고 합니다. 책에서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출제 비중이 높은 교수들의 교재에서 이 문장을 쓰다 보니 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말로서는 번역이 안 됐죠. 사회사업가가 그의 과업을 완수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동참시키는 사람들을 행동체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165번에 보시면 사회사업의 기본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기본체계, 문제가 나와 있죠. 핑커스와 미난의 4체계 모델의 전문가체계와 의뢰응답체계, 즉 문제인식체계를 포함해서 6체계 모델로 콤튼과 갤러웨이 제시하는데, 사회사업기관, 시설은 변화매개체계이다. 클라이언트 체계는 사회사업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개인이다. 사회사업가로부터 도움을 직접 받는 것은 표적체계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체계는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가 되겠죠. 변화 매개인이 클라이언트 체계와 계약을 맺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냥 전문가를 가지고 규격화, 세팅도 없이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콘텍스트와 세팅이 역시 여기 소위 사회사업을 이끌어가는 데서 다 존재를 합니다. 특정 시 공간적 상황에 관련된 문제만을 가지고 저 일정한 시간, 기간, 공간, 예산, 이런 횟수, 이런 거 가지고 규격화 시켜놓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변화 매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표적체계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도움을 받는 개인은 표적체계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을 클라이언트 체계라고 합니다. 166번에 보시면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준 데 줄여간다. 이거 앞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직간접적,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효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례관리를 반드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직접적 서비스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이끌어가는 조정, 화해, 중개, 중재, 이런 역할들도 수행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죠. 복잡하고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을 증진시키는 데 역할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생활기술의 증진, 또 클라이언트의 케어, 치료가 아니라 추워,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과 보호에 초점을 두고 생활기술 증진에 초점을 둡니다. 문제 해결이나 치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들을 주 대상자로 한다. 서비스를 효율적 방법으로 전달하여 서비스 질을 높여준다. 답은 1번이지요. 즉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제공합니다. 167번에 보시면 사례 관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서비스다. 옳은 것이군요. 답은 1번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5번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가족이 불균형 상태를 전문적 원조를 받아 회복하려는 기술은 가족치료나 개별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치료나 개별사회사업. 2번에 보시면 클라이언트 사례자를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후에 다른 사회사업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건 기록이죠. 기록. 개별사회사업에 있어 접수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들을 철저하게 개인별로 확인 기록하는 기술이다. 이것도 기록이죠.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 그러면 과정론, 관계론, 또 면접론, 또 기록론 되죠. 바로 이 2번, 3번은 기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인간행동에 관한 이론적 측면보다 인간의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여기는 관계론의 입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에스텍의 관계치론칙 이런 거 우리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관리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실천기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